제가 간단하게 영어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그 의대 쪽 준비하는 친구들이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외고 전사고반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 외고 전사고반에서 외대부고를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일단 그 면접에서 들어간 친구들 해서 보니까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4명인데 수업에 들었던 애들이라든가 이렇게 합치면은 외대부고 탭스반 애들도 탭스반 쪽으로 주로 외대부고 가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고 외대부고를 가는 친구들 외대부고 상상고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쪽 영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일단 보면은 제가 좀 외대부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2학년 애들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갈 아이들 봐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좀 준비가 좀 잘 돼 있고 보니까 아마 저학년 때 영어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올라가고 영어를 조금 더 라이트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시는 게 외대부고 학생들의 전반적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의대 쪽 전사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2, 3학년 와갖고 유지하면서 기존에 있던 실력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 강남 일반고 쪽을 준비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강남 일반고 내신 수준이 요즘에는 외고나 전사고에 비해서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일부 강남권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영재고를 준비했다. 뭐 그게 이제 뭐 강남 일반고를 가니까 뭐 영재고를 했지만 뭐 가서 뭐 쉽게 영어 1등급 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제 이제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의대 뭐 약대까지 일단은 내려오다 보니까 우수 자원들이 강남에 굉장히 많이 스테이하면서 영어적으로 봤을 때 강남 일반고에 스테이하는 친구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어찌됐건 간에 뭐 일반고를 가든 전사고를 가든 영어 수준 자체는 굉장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크게 의대 가는 거는 뭐 다 그렇지만 강남 일반고 쪽 한 축과 또 한 축은 강남 일반고 쪽에 이제 한 축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 다음이 여기 뒤에 나온 이제 외대부고 쪽으로 전사고 쪽이었던 두 가지 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축을 영어를 좀 말씀드리면은 영어 수준 자체가 좀 영어가 좀 어려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중동, 단대, 경교, 중대부, 경기, 진서 이쪽이 좀 어려워요. 이쪽이 특히 그 중동 고등학교, 그다음에 단대, 진선이 거의 굉장히 어려운 학교고 경교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이제 국제학교 다니다 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기도 어렵고 이쪽은 거의 다 어렵다고 보면 되고 경기고등학교가 엄청 어려워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래서 이쪽은 수능은 기본이고요. 수능보다 굉장히 깊이 있는 독해도 하셔야 되고 어휘도 보면은 탭스 어휘까지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경기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능보다 훨씬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런 학교들은 정말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외고나 전사고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은 간다고 하면 어떻게 영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가셔야 되는 학교입니다. 일단 여기는 영어 돼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중상 레벨 여긴 쉽냐 여기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만 여긴 그래도 어쨌건 수능의 바운더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휘문 같은 경우는 교과서 비중이 그 부교재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그 숙명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변형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크게 그러니까 여기는 교과서 암기라든가 수능을 좀 깊이 있게 한다면 충분히 내신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학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축. 그래서 강남 일반고 쪽을 타깃을 하실 때는 고교 선택하실 때 영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 애는 영어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싶은 친구 이쪽을 가시면 되고 영어가 좀 약하다 싶은 친구 이쪽을 노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숙명은 문법이 되게 세요. 문법이 굉장히 셉니다. 저희 유튜브 들어가시면 숙명 요거 설명회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문법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온다. 문법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쪽은 문법은 문법이지만 어휘하고 어휘 독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고나 전사고 흐름으로 지금 현재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일단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외고 전사고 쪽은 일단 외고나 전사고는 일단은 가장 텍스트가 좀 다릅니다. 사실 텍스트가
그 외대부고는 패킷이 나오는데 문학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문학과 비문학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영시까지 나왔죠. 영시. 예. 영시까지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추론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론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휘 독해는 일단 수능 이상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어휘는 어휘 교재가 외대부고는 지난번에 보니까 해커스토플 보캐블러리가 예. 그 채택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은 일단은 기본적인 리딩 머티리얼이라든가 어휘 자체가 일반고보다는 어렵게 나온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현재 재학생들을 제가 보면은 이제 외대부고를 준비하거나 외대부고 합격한 친구들을 제가 요즘에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한 친구는 여기 이제 대청 학생인데 이제 한 1년 됐어요. 이제 거의 1년 된 것 같습니다. 1년 된 것 같은데 이 친구들 보면 또 그리고 제가 저녁에 보면은 도곡 쪽에 있는 친구들도 보게 되면은 일단 독해력이 일단 압도적이에요. 확실히 압도적. 압도적이란 말은 뭐냐면 일단 논리를 잘 잡고요. 정독이죠, 정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글을 이제 진행하다가 학생들이 뭐냐면 미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두 줄의 의미. 그 미묘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파고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압도적인 어떤 그 독해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 약점은 뭐냐? 상대적으로 문법하고 어휘가 좀 약합니다. 문법 어휘가 좀 약해요. 예. 문법 자체가 조금 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사고 쪽 준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독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읽히는 아티클 자체가 어머니들 그 성문종합령 아시죠? 성문종합령은 장문 독해 그런 수준, 그런 고전이라든가 약간 크리티컬 리딩, SAT라든가 이제 그거 이상까지 제가 좀 읽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쪽은 좀 탄탄한 독해력이 좀 굉장히 어휘 독해를 좀 탄탄하게 좀 하면서 준비하시는 게 낫고 일단 독해가 좀 굉장히 수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대부고를 준비하는 저희 학원 학생들 지금 중2 학생들 보게 되면은 굉장히 독해가 탄탄해요. 예. 굉장히 탄탄해서 다른 아이들하고 딱 해놓으면 탁 티가 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외대부고가 좀 원탑이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좀 원탑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외고 예전에 10년 전이면 대원외고하고 이제 비슷했는데 지금은 외대부고 학생들이 좀 굉장히 좀 굉장히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예. 그럼 이제 영어학습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우선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학년 때는 반드시 그 2, 3학년 올라가기 전 성문종합령은 반드시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중학교 1학년 반에서 중학교 1학년 특목 자사고반 제가 성문종합을 하는데 아이들이 나름부터 재밌어 해요.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즉 뭐냐면 저학년 때 영어를 통해 배경 지식을 많이 기르셔야 됩니다. 배경 지식과 논리.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느냐를 보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역시 성문종합이 너무너무 괜찮아요. 제가 매년 느끼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아이들이 호응도 좋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미 교과서라든가 그런 눈으로 그냥 대강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 논리를 따져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앞뒤 문맥을 따져줘야 되고 그러면서 같이 해석을 하면서 그게 이제 그 퍼즐이 풀려나가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부분, 압축이 폭발되는 그런 느낌이 성문종합인데 배경 지식이라든가 꼼꼼한 독해를 통해서 글 전개를 파악한 논리를 배우는 데는 성문종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이제 약점이 뭐냐면은 이 추론을 잘하려면 꼼꼼하게 구문을 잘해야 되는데 종합영어는 구문이 좀 많습니다. 그 항상 장문 독해 들어가기 전에 위에 워밍업이라고 구문을 놔두지 않습니까? 그 구문 학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합을 일단 우리 의대 쪽 준비하는 친구는 반드시 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종합영어 독해에 나오는 문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독해에 나오는 문법은 정말 핵심적인 문법이고 그게 총문 종합영어에 나오는 문체와 스타일하고 수능 킬러문 올해 이제 어려웠던 수능 킬러문하고 좀 혹시 시간 되시면 보시면은 빈칸 추론 문제 보시면 문체가 거의 비슷해요. 자, 해석이 눈에 팍 안 들어옵니다. 예. 수능 영어가 아이들이 이제 우리 잘하는 친구들이 수능에 실수한 이유가 뭐냐면 문체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예. 그냥 한번 읽는다고 되질 않아요. 그런 글들이 성문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훈련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나중에 외대부고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보면 그런 추론 문제, 문장을 미묘하게 잡아내는 그런 훈련에서 굉장히 도움을 될 만한 성문종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학 과학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교재에 있어서 가성비를 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저학년 때는 성문종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고학년에 대해서 아까 약한 분이 어휘입니다. 어휘가 약하고요. 외고나 전사고 이런 좀 약간 특수 목적고 학교들의 우수자원들이 모이는 학교들이 변별내는 것이 어휘입니다. 특히 외대부고에서
작년인가 100점 맞은 친구가 있었는데 수업 들었었는데 이 친구는 뭐냐면 가장 힘든 게 결국 어휘, 어휘에서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탭스 어휘를 하고 가라.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탭스 어휘를 해놓으시면은 일단은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탭스 어휘까지 해놓으시면은 별로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반드시 요거까지 해놓으시고 가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전제는 지금 이제 예비 중3 지금 외대부고 준비하는 저희 학원 학생들 보면은 진짜 좀 대단해요. 제가 보면은 외고 애들도 진짜 외고 애들도 보면은 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준비들 철저히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좀 탭스반에서 보면 조금 잘하는 싶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외대부고예요. 외대부고 준비하면 거의 다 외대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이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커리큘럼 저도 구성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한테. 그래서 저학년들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되는 친구들, 중1에서 지금 2학년 올라오는 친구 반드시 이 과정을 하시면 좋고요. 성문종합령에 나와 있는 문법 사항을 어떤 내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고 성문 종합이 도움이 되는 부분은 글을 꼼꼼하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감으로 해도 괜찮지만 고등부 가서 내신이라고 하는 얼마나 정독을 하면서 그 의미를 끄집어내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학년 때는 감으로 그냥 쭉쭉 읽으면 돼요. 토플 잘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은 감으로 쭉 읽어도 되고 토플은 그 안에서 모든 얘기를 해주지만 일단은 성문 종합 같이 점점 이제 고등 내신을 가게 되면 말을 안 해주고 유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부분이 성문 종합 영어 텍스트인데 이 독해에서 이 배경 지식도 강화시킬 수 있고 또 이 나오는 독해가 구문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는 능력을 키워주는 성문 종합이고요. 그 다음에 고학년이 되시면 반드시 어휘에서 변별을 낼 겁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 간에 결국 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변별 내는 건 어휘고 외대부고 학생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어휘고 문과를 말씀드리면 대원외고 친구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어휘가 다 어휘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휘 변별이 강남권도 지금 단대부고 같은 경우도 안 배운 어휘네요. 아까 어려웠던 경기여고 있죠. 거기도 안 배운 어휘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운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어휘에서 변별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수업에 오시면은 이제 굉장히 긴 글을 드려요. 제가 굉장히 긴 글을 드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요약을 해봐라. 무슨 말이 있어? 왜 이렇게 썼느냐. 이제 근데 저희 애들이 정말 대단한 거는 그런 걸 다 해낸다는 거죠. 저 오늘 아침에 이 친구가 서울중학교 학생인데 SAT보다 좀 더 어려운 걸 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 그걸 다 해내요. 굉장히 글이 한 3문단인데 논리 전개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만큼 논리가 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키워주는 게 성문종합이고 논리를 또 제대로 잡아가려고 하면은 어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급 어휘를 하고서 올라와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대 쪽은 사실 영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파괴력이 있는 교재, 파괴력이 될 만한 부분들을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원 간단하게 좀 그럼 팁을 좀 말씀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1학년을 일단 토플 리딩 중심으로 전체적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1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되고요. 2학기부터는 이제 여기 성문종합도 들어가고 탭스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머님들이 토플을 해야 되냐 탭스를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토플하고 수능이 비슷한 부분은 뭐냐면 선택지가 깔끔합니다. 선택 굉장히 깔끔해요. 토플은 외국인들이 만들어서 그렇고 깔끔하고 수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선택지가 국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근데 탭스는 일단 탭스하고 수능이 비슷한 건 유형이 같습니다. 주제 문제 유형이 같은데 수능과 토플 탭스가 아니라 탭스가 요와 다른 건 뭐냐면 선택지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 교수들이 만들 때 탭스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토플처럼 만들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자명하게 만들지 마라는 거죠. A, B, C, D가 있더라도 본문에 나오는 지문을 다 꼽니다. 엄청 꼽니다. 그래서 꼬면서 여기 뭘 줘요? 안 배운 단어를 넣거나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어휘를 넣거나 구문을 넣거나 문법적 상을 변화한다거나 이게 그래서 탭스가 선택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내신이 외대부고 내신이라든가 국내에 나오는 각 내신이 어려운 건 선택지가 어렵습니다. 자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내신과 직결되는 부분은 탭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수능에 근데 다만 이제 수능이 난이도가 어디가 어렵냐?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이라고 했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
삽입 문제, 속어 문제, 예. 그 요런 문제는 사실 탭스나 그 토플보다 어려운 게 수능이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단어 수준은 토플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탭스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우선 좀 드리신 말씀은 1학년 때는 토플은 전체적으로 이 모든 정보를 다 얘기해 줍니다. 텍스트 다 얘기해 주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일단 긴 호흡의 글을 많이 읽으시고요. 근데 자, 이제 본격적 이과를 가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2학기부터 탭스로 저희는 좀 많이 미는 편인데 여기가 어휘가 어렵고요. 어휘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탭스는 말을 다 해주질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논리를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선택지를 또 잡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 게 탭스입니다. 예.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토플 리딩 중심으로 가되 1학년 2학기부터 위에 반은 저희가 탭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특히 의대를 가는 친구들은 좀 빨리 이동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 2회 반, 주 2회 정규반과 주 1회 정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학년들은 일단 정규반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반도 저희가 일단 레벨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GNS, 그 다음에 기초영문법, 선문 기본영어 이렇게 쭉 해갖고 저희가 레벨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는 IB, 경우에 IB는 이제 뭐냐면 그 약간 인문학 과정인데 이거는 그 외국인 선생님하고 책을 읽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IB 과정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2학년부터는 이제 뭐 이 탭스 쪽으로 본격화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탭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능과 유형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강남권 내신을 대비하는데 최적화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탭스는 일단 수능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만 요 킬러 문항은 수능에 나온 킬러 문항은 탭스보다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나머지는 전반적인 어휘라든가 그런 부분 탭스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요 탭스가 일단 강남권 내신을 대비하는 나름의 최적의 교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원 이제 특징은 레벨이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업 시간이 3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뭐 2시간 반으로 줄일 생각이 없냐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저희 당분간은 3시간 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그 공부 양이 적다고 생각해요. 공부 양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끝나고 나서는 일단 어휘가 됐든 문법이 됐든 이쪽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을 상위권인데 왜 관리하냐 기분 나쁘게 그러시는데 저는 그냥 내버려두면 상위권 망가져요. 예, 오히려 더 괴롭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괴롭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중3 졸업하는 애가 중1 때부터 계속 5년 그 초등학교 때 초5 때 와서 저희가 5년 다니는 친구가 이번에 뭐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데 제가 1학년 2학기부터 저한테 수업 들었거든요. 제가 엄청 괴롭혔습니다. 근데 지금 괴롭혀 놓으니까 중3 때 지금 타 학원에서 애들이 이제 막 와서 이렇게 하는데 얘가 압도적이에요. 확실히 보면. 그러니까 얘가 압도적인 이유는 어휘가 워낙 세요. 얘는 웬만한 어휘 주면 다 깹니다. 예. 독해도 일단은 뭐 SAT, GRE까지 다 풀려놓으니까 굉장히 셉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근데 얘도 이제 엄청 괴롭혔죠. 예.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 이제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괴롭히는 거 좀 싫어하긴 하는데 최대한 많이 좀 괴롭힘을 당하고 좀 쪼임을 당하고 상위권일수록 오히려 더 그게 뭐죠? 자만하면 안 되고 자만하는 순간 나 잘해 이런 순간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계속 어쨌건 관리 쪽을 좀 이렇게 손을 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반고 커리큘럼부터 외고 전사고 커리큘럼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있는 탭스반이나 외고 전사고반 쪽은 당연히 이제 외고나 전사고 쪽 특목고반은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제 중3 같은 경우 의대반이 따로 있습니다. 의대반에서는 강남 내신 준비, 수능 1등급 예, 그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죠. 저희 학원에서는 외고 전사고 쪽으로 가는 의대반과 일반고 쪽 의대 가는 두 가지 나눠져 있으니 그거는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벨 테스트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외고 전사고반 이쪽은 저희가 레벨 테스트로도 받겠지만 이제 A가 5개면 저희가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본부터 중위반까지는 문법에 좀 치중을 하지만 중상위 위에선 저희가 좀 문법하고 어휘가 좀 세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극상에는 어휘 쪽으로 저희가 좀 프로그램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이고 지금 뭐 학원 그 재원생 어머님들이 받으신 혜택은 뭐 이렇게 아까 저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학하고 저희가 입시라는 부분을 좀 결합을 시켜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생의 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 같은 걸 계속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 컨설팅이라든가 고교 선택 컨설팅은 저희 그 김인조 소장님하고 성재준 선생님 하고 계시고 의대나 이과 최상위 로드맵 같은 경우는 이제 김윤종 선생님이 진행하고 계시니까
재혼생 어머님들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의대나 이과 최상위권들 같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학원에서 조금 이렇게 예, 도움이 예, 되도록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이 좀 올라왔네요. 예. 공립고등은 예, 의치한 정시역량 가장 최상위권이고 외대부고 강남 어느 걸 추천하시나요? 예, 많이 나오는 공립고등은 사립과 달리 밖에 영어가 어렵고 쉽게 추세가 유지가 되는. 공립 쪽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공립 쪽이 개포고가 강남권에서 서술량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여고 같은 경우도 영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개포고는 평균 40점대가 나왔어요. 이거 너무 어렵죠. 은광여고는 예전보다는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은광이 워낙 셌는데 요즘 최근에 조금 좀 많이 약해지는 그런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점점 고등학교 배정 서초까지 나는 상황에 양재고, 원남, 강릉, 예, 개포고는 저희가 분석이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성문종합이라면 지금 제가 중학교 1학년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최상위권은 성문종합영어 장문독해도 되게 재밌어요. 예. 굉장히 재밌어하고,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애들 성문종합영어 장문도 암기를 시켰거든요. 그냥 너 다 암기해와 이랬는데 백지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무조건 백지 써야 돼요. 근데 걔네가 한 3번 했나 그러더니 하는 얘기 이거예요. 그래서 글 되게 좋아요. 뭐 이렇게. 예. 애들이 뭐냐면 그걸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토플 지문하고 성문종합영어를 2개 줬는데 너는 어떤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애들이 예, 그 성문종합을 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논리가 있고 글이 있으니까. 예. 성문종합 그러면 어머님들이 옛날 책 이러는데 사실 성문종합 벗어나질 못해요. 지금 보면은 예. 문법적인 것도 그렇고 독해를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올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능에 어려운 구문 같은 게 성문종합이 다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새거만 찾다가 사실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이 보면 다 원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서에서 나오는 거 성문종합도 원서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저는 의대를 가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종합영어를 하시고, 저는 그 특목 자사고반 1학년인데 제가 성문종합영어를 지금 독해는 지금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도 중1이요, 중1. 중3이 되면 좀 늦어요. 중3이 되면 늦고, 1학년 때는 아이들이 이런 거, 자본주의가 뭔지 모르거든. 그리고 물이 도전한다 이러면 은유적 표현 같은 게 굉장히 이해도 약합니다. 저학년들. 근데 그런 걸 계속적으로 뭐냐면 글이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고 고민할 수 있는 단계는 중학교 1학년, 3학년 되면은 수학과는 가면 정신이 없었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최대한 성문종합영어는 아이들 문법 구문 교재이기도 하지만 사고를 교재라는 점에서 1학년 최상위권들은 좀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선생님이 그러면 그 클로님이 질문하신 게 네. 정시 역할 역량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최상위권의 경우 외대부고 강남 자사고 중 어느 걸 추천하시나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블라인드 평가 들어오면서 특목고랑 영재과고랑 외고랑 예, 외대부고랑 국제고랑 예, 전국 자사고랑 이렇게 커리큘럼에서 1차적으로 딱 티가 나는 학교니까, 그리고 고3 내신을 예, AA로 받을 진로 선택 과목 예, 고3 때 주로 배우시는 기하랑 예, 과탐2부터 해서 AA로 받으시면서 예, 선발 고등학교 커리큘럼 딱 티나는 고등학교의 선호도가 조금 더 올라가 각광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자, 의치한수 약대에 있어서 외대부고랑 강남 자사고 네, 공통점은 둘 다 현역으로서 수능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학교. 요게 장점이죠. 그죠? 요게 장점이고, 내신이 외대부가 좀 더 힘들죠. 예. 좀 더 힘든 상황에서 네. 자, 외대부고 배우는 커리큘럼이 평범치 않죠. 그죠? 지방 과고만 하죠. 그래서 이게 극강의 면접을 갔을 때에 네. 수능 최저 요건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고 면접으로 마무리하는 전형도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학생부 교과 전형도 연대가 하나 있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이 있었잖아요. 수도권 내에서. 그렇죠? 예. 그때에 면접에 조금 더 면접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요런 커리큘럼을 배웠을 때. 그리고 예. 여러분이 내 아이가 인서울 의대를 갈 정도의 그릇이다. 내 아이는 이렇게 보셨을 때 외대부고에서 몇 등 정도 예, 한 자리 등수까지 한 12등까지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외대부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입시 도구를 하나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죠. 근데 예,
비슷해요. 둘이 상당히 비슷해요. 강남 쪽 자사고랑 외대부고랑 네. 수능의 메인이 될 거예요. 90%의 아이들이 그 두 학교 다 아이들이 예, 그 메인이 될 거기 때문에 2학년 때 수학을 수능 능력을 갖추고 N수생과 겨룰 수 있는 고3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몇 개의 학교에 들어가 있죠. 그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후자가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여러분 영재학교 과고를 준비하다가 이 로드맵을 할 때 언제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면 어떤 척도로 판단을 해야 되면 과학특기 전형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의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연대 원주 네 조금 심리적인 위축을 받으시는데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기는 해요. 뽑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뽑으려고 해요. 싹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위축 받는 건 한 10에서 15%.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뭐가 바뀐다고 해서 고교들이 네 그런데 자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 수능과 그 영재과고 입시 준비한 것도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좀 가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고 교내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에 교내 경시에서 크게 팡팡 터뜨려야 되는데 그 공부한 걸로 일반고로 가게 되었을 때 그것도 조금 덜 써먹는 느낌이 드시죠. 수상이 직접 채점 항목이 아니다가 보니 네 그러면 영재학교를 영재학교를 입시를 하면서도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이 현상은 예측을 하셔야 돼요. 왜냐? 수능 최저가 달린 학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로드맵에서도. 그죠? 그렇게 하고 경희대하고 연대만 해도 수능 최저 요건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죠. 면접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공부하는 애들이 좀 더 늘어날 것이고. 네. 그래서 수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깝느냐 안 아깝느냐 요거는 타진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또 그 공부를 했을 때의 이득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재과고를 준비하는 그 수학이랑 과학 공부한 아이들이 이렇게 수능력을 갖추는 N수생과 겨루는 수능력이 갖출 만큼 막강한 일반고에 갔을 때 내신을 잘 하고 잘 대처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이들마다 또 다르죠. 어떤 아이들은 뭐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이 공부를 하다가 수능으로 틀어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고 아이들 체력도 봐야 되고, 또는 전사고 입시에 많이 치중이 있으신 어머니, 거기에 더 이렇게 장점을 보시는 어머니들은 또 이 입시를 하시다가 학교 수업에서 너무 졸면 안 되죠. 그 어머님이 그렇죠? 많이 질문하시고 저는 KMO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네네. 그럼 항상 얘기 나오네요. 맞아요.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나요? 정말 네. 흐름이 이제 이런 그런 수능으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수능을 다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강남 일반고는 사실 그 재수 비율을 보니까 네. 외대부가 50% 정도 되고 희문고가 좀 더 65%, 많죠. 70%가 재수예요. 많아요. 보면은 네. 강남 일반고 쪽은 이제 가게 되는 게 수능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그런 부분인데 이제 네. KMO라는 부분들이 KMO 하다 보면 사실은 뭐 다른 과목 하기도 힘들거든요. 저도 영어 하다 갑자기 KMO 한다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KMO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네네. 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시간이 많이 빼앗기는 가장 희생이 되는 시간이 많이 희생되는 게 이 공부를 영재과고 공부를 하게 되면 KMO가 되는데 네. 중학교 1학년 때는 조금 부담이 없으시죠. 그렇죠? 학교가 시험이 없고 1학년 1학기 때나 1학년 2학기 때는 보편적으로 제너럴하게는 보통 그 정도 시점에서는 생각을 1차적으로 부모님 의논을 해 보시라 제가 말씀드리는 편이고 자, 요 공부를 한 아이들이 강한 고등학교를 갔을 때 외대부고부터 유수의 여기 일반고까지 고1 내신에서 좀 스피드를 빨리 가는 성향성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교내 경시도 잘 받고, 그 정도 메리트는 건지시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요.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이 되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근데 영어랑 국어랑 거리가 많이 멀어질 만큼, 중2까지 막 중2학년 2학기까지 가시는 거는 제너럴리 보통의 경우에 좀 제가 좀 반대하는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보세요. 수능에서도 기하가 없고 내신에서도 기하는 9등급 안 받고 A만 받고 예전보다는 건질 게 좀 적어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는 해요. 네.
예. 그래서 아이 개개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이가 충분한 능력이 되는데 그런 공부를 하나도 안 시켜서 선행만 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네. 근데 너무 오랜 시기에까지 끌고 있기에는 좀 반대다. 그리고 학원이 막 2시, 3시까지 붙잡을 때에는 적당한 시간에 내 아이는 데려오겠다. 이런 과감함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키웠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전사고를 하실 때 일반고를 통한 의대 로드맵과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네, 요거 전사고냐 일반고냐 어떤 척도로 일반고를 척도를 둘 것인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네, 외대부고랑 하나고랑 상상고 세 학교의 차이 특집, 네, 요것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외대부고를 통한 의대 로드맵 요거 질문이 가장 많으신 편인데요. 네. 요것도 다음번에 한번 3월에 오기 전에 한번 준비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인 말씀을 쭉 해주셨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머님들이 예전에는 사실 강남 일반고대에서 의대 간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마이너한 어떤 의견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정시 40%가 되면서 강남 일반고를 통한 의대 로드맵이 좀 주가 되고 좀 그렇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건 계속 선생님이 이제 그런 부분도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설명 계속 들으시면서 정보 많이 좀 확보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도 일단 2학년들은 일단 정규반 쪽에서 특목 자사고반이 이제 그런 외고나 전사고 커리, 그 다음에 단대부고, 진선, 휘문 이런 커리가 저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기출문제를 풉니다. 그 학교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 수강하시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로드맵에 컨설팅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 학원 컨설팅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아이에 맞는 어떤 고교 선택이라는 부분들, 고교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 KNS 학원에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10시 46분인데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어머님들도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전사고 쪽을 통해서 어떻게 의대를 갈 것인지 직접 이제 본인이 경험하셨던 그 다음에 컨설팅 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